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대선 패배 2달 만에 정계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오늘 공식 선언한 겁니다. 이 고문은 대선 패배에 무한 책임을 지겠다며 민심의 바다에 자신을 던지겠다고 강조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수사를 피하려는 방탄용 출마라고 날을 세우면서도 마땅한 대항마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안철수 위원장도 이르면 내일 경기 분당갑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인데요. 두 사람의 출마로 보궐선거가 미니 대선급으로 치러지게 됐죠. 첫 소식 강희연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이재명 상임고문을 전략공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고문은 이 결정을 하루 만에 받았습니다. 페이스북에 무한 책임을 지겠다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상황과 지방선거의 어려움은 대선 패배에 따른 제 책임이고 이를 타개하는 것 역시 전적으로 제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이 고문은 혼신의 힘을 다해 반드시 이기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를 정치 재개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걸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대선 패배 후 2달 만에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안정권 지역에 출마한 건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이 당내에서도 나옵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공적인 가치를 너무 가벼이 보는 것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으로 수사를 피하려는 것 아니냐며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인천은 이재명을 위한 도피처가 아니다. 보신주의로 대장동의 추억마저 내팽겨쳤다고 했습니다. 이 고문에 맞서기 위해 인천 계양을 선거에 새 판을 짜는 작업에도 돌입했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인천 계양을의 추가 공모를 받기로 했습니다. 접수를 5월 9일 오후부터 받기로 했고 5월 10일 아마도 오후 시간대에 면접이 있을 거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사실상 전략공천 방식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고문에 대항할 중량급 인사가 없다는 게 내부의 고민입니다. 대선 이후 2달 만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를 두고 국민의힘은 방탄 출마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수사 등에 대비해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노리고 출마하는 거 아니냐는 건데 이 후보는 물도 들어있지 않은 물총은 두렵지 않다며 반박했습니다. 황혜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를 향해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수사망이 좁혀오자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노린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한마디로 검찰 수사로부터의 도망입니다. 당선이 된다면은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부터 하는 것이 본인의 수사로부터 도피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길이 될 것이다. 이 후보는 방탄 출마설이 실체가 없는 위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부당한 일을 한 일이 없기 때문에 검찰, 경찰 수사 아무리 압박해도 전혀 걱정되지 않습니다. 자꾸 방탄하는데 여러분들은 물도 안 든 물총 두렵습니까? 인천 계양을은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인데 연고 없이 나선 것에 대해선 대선 주자로서의 책임을 답으로 내놨습니다. 대통령 전 후보로서 당을 전국을 대표하는 입장이라면 특정 지역 연고를 따지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일이다. 책임, 당위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한편 이 후보가 인천을 찾아 시민들과 만나는 과정에서 여자아이를 밀쳤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박찬대 의원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상황이라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의원이 모레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이 의원의 당권 도전이 임박하자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방탄 대표를 노린 사리사욕 출마라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의원은 선거 패배 책임론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전당대회 출마에 연이틀 쐐기를 박았습니다. 재헌절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권 도전을 공식 선언하기로 했습니다. 책임은 회피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더 중점이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생이 너무 어렵고 또 우리 국민들의 고통은 점점 깊어져 가는데 대항마로 나선 97그룹 당권 주자들을 중심으로 이 의원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며 당내 신경전이 고조되자
친 이재명계는 당내에서 이 의원을 공격하는 건 통합을 해치는 문제라며 엄호에 나섰습니다. 전 그런 분들이 어떻게 우리 당원들을 갖다가 통합시키고 이 당을 보호할 수 있을런지 전 의심스럽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럴 때 같이 싸워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세론을 비꼬면서 방탄 출마, 사리사욕 출마라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김기현 의원은 SNS에 당선을 미리 축하하지만 사법 리스크는 민주당의 리스크가 될 거라고 꼬집었고 당 차원에서도 방탄 배지에 이어 방탄 갑옷을 갖추겠다는 심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대한민국의 헌법을 채택하고 공포한 국경 이래 숱한 권력형 범죄 의혹 중심에 있는 이 의원의 출마 선언 소식은 웃지 못할 아이러니입니다. 연일 이재명 의원의 나를 세워온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도 피선거권 논란을 무릅쓰고 당대표 출마를 강행했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나오지 말아야 한다는 비판과 함께 포부도 밝혔지만 무관용 원칙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시스템을 맞춰 민주당에 다시는 성폭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팬덤과 결별하고 민심을 받드는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민주당이 당원 청원 제도를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청와대 국민청원과 비슷한 겁니다. 거기에 올라온 청원 가운데는 부정부패 사건으로 기소되면 당직을 정지하도록 한 지금의 당헌을 바꾸자는 내용도 있는데 이걸 두고 이재명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일 문을 연 민주당 당원청원 홈페이지. 당헌 80조 개정 요청 청원 동의가 닷새 만에 6만 명을 넘었습니다.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정치 탄압 등 기소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중앙당 윤리심판원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야당에 대한 무차별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조항을 고쳐야 한다는 게 청원 이유인데 각종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의원 보호를 위한 강성 당원들의 방탄 청원이란 해석이 당 안팎에서 나왔습니다. 청원은 일단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거치게 되는데 전준위 내부에선 기소 시점 대신 1심 판결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직을 정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당 내에선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당권 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당헌 80조가 한 개인으로 당 전체가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이재명 의원을 향해 자신은 살고 당을 죽이는 우를 다시 범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강훈식 의원은 특정인을 위한 개정으로 보일 우려가 충분하다면서도 1심 판결 유죄 선고를 기준으로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의원 측 핵심 관계자도 괜한 구설에 오를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전준위가 오는 17일 회의에서 이 안건을 다룰 예정인 가운데 개정 여부 결정은 오는 28일 전당대회에서 선출될 다음 지도부로 넘어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이재명 방탄용 논란이 벌어졌던 당헌 개정안이 오늘 당 중앙위 재투표를 통해 최종 확정됐습니다. 송기헌 중앙위 부의장은 오늘 중앙위원회 온라인 투표 결과 당헌 개정안에 대해 566명 중 311명이 찬성표를 던져 54.95%의 재적 중앙위원 과반으로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의견 안건에는 부정부패 관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되 정치 보복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 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당헌 제80조 개정안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권리당원 전원투표 근거를 신설하면서 전국 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하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지난 24일 중앙위에 상정됐으나 사당화 논란이 불거지며 부결로 이어져 수정안에서는 제외됐습니다.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더불어민주당 당헌 개정안이 오늘 재투표 끝에 최종 확정됐습니다. 전당대회 전에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논란은 일단 수그러드는 분위기지만 갈등의 뇌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박윤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틀 만에 다시 열린 민주당 중앙위원회. 부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되 기존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 의결로 취소할 수 있다는 당헌 80조가 통과됐습니다. 의결 안건 제1호 당헌 개정의 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후보 방탄용이란 논란이 됐던 당헌 개정안이 확정된 겁니다. 검찰 공화국이라고 하는 현재 이 엄혹한 상황도 그렇게 해서 저는 기소된 경우에 조치할 것이 아니라 저는 유죄 판결 날 경우 하는 게 이 문제가 어느 한 개인의 보호를 위해서 하는 거라면 이건 또 다른 사당화 논란이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무정지 시점을 판결이 아닌 기소로 유지한 절충안이 통과됐지만 비명계 의원들은 구제 과정에서 당대표 입김이 커졌다며 특정인을 위한 방탄 조항이 되어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왜 굳이 이 시점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도덕적 기준을 완화하고 더 엄격하게 이 국민의힘보다도 적용하고 있다는 걸 오히려 보여줘야 될 시점인데 부결 이틀 만에 재투표에 나서는 건 사실상 이재명 대표 체제 부담을 덜어주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지만 비대위는 개정을 서둘렀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제 시간이 2, 3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는 비대위의 정무적 판단으로 그 결정을 달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시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헌 개정안에 대한 두 번째 투표에서도 찬성은 절반을 겨우 넘었습니다. 전당대회 기간 불거진 계파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지 이번 주 일요일 선출될 새 지도부의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정진상 실장에게 뒷돈을 전해줄 때 이 CCTV를 피해 계단으로 올라간 것으로 파악하는데요. 민주당은 1층 출입구에도 CCTV가 있다며 그건 거짓이다, 인간 사냥이라고 맞섰습니다. 검찰은 현장 조사로 다 확인한 거라며 다시 반박했고요. 민주당과 검찰, 여와 야의 충돌을 한수아 기자가 이어갑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소환 조사에 대해 검찰이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가히 인간 사냥이라 부를만 합니다. 검찰이 표적을 정해놓고 3인 성으로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민주당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3천만 원 전달을 위해 엘리베이터 CCTV를 피하려 계단으로 5층 정진상 실장 집까지 이동했다고 진술했는데 아파트 동출입구에도 CCTV가 있는 만큼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충분히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비이재명 진영에서는 당이 총동원되는 것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성남시장 혹은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때 있었던 일이잖아요. 근데 왜 당이 나서지? 그리고 예를 들어 다른 당직자라면? 국민의힘 역시 민주당이 거리를 둬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대오각성하고 이재명 방탄을 버리고 국민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가 기소되고 재판을 받으면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하려고 하느냐며 좀 거리를 둬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실장 힘내세요. 오늘 촛불이 영장심사에서 혐의 어떻게 소명하실지 네, 실장님 힘내세요. 현 검찰 정권의 수사는 증자살인 3인 성호입니다.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찰 정권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도 향해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경제 파탄에도 힘든 국민들께서 열심히 생활하시는데 저의 일로 염려를 끼쳐 미안할 따름입니다. 유동규 본부장이 압수수색 들어갔을 때 어떻게 아니, 자세하게 그 변호인하고. 정 실장님 힘내세요. 유동규 본부장이 촛불이 1억 지킨다. 4천만 원 줬다고 진술을 실장님 한 걸 힘내세요. 알려드렸는데도 말씀